그래서 오늘 이적 시장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쉐슈코, 요케레스에 대해서 다시 뜨거운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쉐슈코는 일단 사우디 클럽들도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단 사우디에 갈 생각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말하는 것처럼 라이프치히가 이적료 7천만 파운드를 고수하면서 다른 B클럽들이 영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케레스 이야기인데요. 원래 맨유, 사우디 클럽, 유벤투스 정도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스널이 갑자기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스널은 이미 5,500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를 비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절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7천만 유로 비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요케레스랑 지금 스포르팅 관계에 대해서 짧게 예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요케레스랑 지금 에이전트가 클럽에게 분노한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요케레스는 작년 9월에 다른 팀으로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스포르팅도 이 선수를 남기고 싶었으니까 분명히 6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에 이적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 팀이 에이전트와 수뇌부가 구두로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스포르팅 회장이 말하는 거는 나는 예전에 9월에 바이아웃 1억 유로에 안 판다고만 했지 지금 요구하는 이적료를 내가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1억 유로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파운드로 정리해 보자면 신사협정을 맺었을 당시에는 5,800만 파운드 정도로 방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팀이 요구하는 이적료는 결국 바이아웃이에요. 8,400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유랑 아스널도 계속해서 비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8,400만 파운드 27살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자마자 잘한다고 하더라도 4년 이상을 쓰면은 이 이적료 회수는 절대 못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때 당시까지 미친 활약을 해서 사우디 클럽으로 가지 않는 한 이 바이아웃 파운드를 질렀을 때 회수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스널이 계속해서 셰슈코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요케레스한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비드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영입 협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에키티케인데요. 메뉴가 이제 요케레스가 아스널이 참전을 하다 보니까 메뉴도 다른 옵션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키티케 이적 경쟁에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메뉴, 첼시, 리버풀 세 팀이 이적 경쟁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8,500만 파운드를 보수하고 있어요. 이 밑으로는 팔 생각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1월 이적 시장에서 마르무시를 맨시티에게 비싼 이적료로 매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팀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프랑크푸르트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기 때문에 핵심 전력을 싼 값으로 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8천만 파운드 이하로는 영입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다음 토트넘이 드디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랑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도 어느 정도 감독을 부임시킨 만큼 이적설이 많이 뜰 것 같죠. 내일부터는. 그리고 이제 기튼스와 첼시 매일매일 이적설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처음에 첼시가 3,500만 유로를 비드했단 말이죠. 근데 거절당하고 나서 옵션 없이 그냥 순 5천만 유로를 보장하면서 제안을 했지만 1시간도 안 돼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첼시는 클럽 월드컵 이후에도 기튼스 영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비드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도르트문트랑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적료 차이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 첼시도 5천만 유로 정도면 저는 나름 기튼스를 인정하고 도르트문트도 인정을 하고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기튼스의 가치는 6,500만에서 7천만 유로다. 지금 첼시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적료에 대해서 이 선수의 평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적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코스툴라스 이 선수는 브라이튼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오피셜이고요. 그리고 사네가 지금 이 상황도 조금 웃겨요. 갈라타사라이와 3년 계약 오피셜이 떴습니다. 근데 지금 클럽 월드컵 뮌헨 명단에 사네가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네와 뮌헨의 계약이 6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컴파니 요청으로 클럽 월드컵 뮌헨 소속으로 뛰게 되었는데요. 이건 스카이 스포츠 피셜인데 그래서 조별 리그랑 16강이 진행될 때까지는 뮌헨 소속으로 클럽 월드컵에 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의 갈라타사라이 이적이 조금 많은 분들이 놀랐을 텐데 갈라타사라이가 제시한 연봉이 900만 유로 순급여에다가 충성도 보너스 300만 유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적할 만했죠. 그래서 이제 터키 팀으로 이적하게 되었고 16강까지 만약에 뮌헨이 올라간다면 클럽 월드컵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오 에르난데스 알힐랄과 이제 이적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AT 마드리드 이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가 처음에 AC 밀란에게 1,500만 유로를 오퍼한 상황인데 거절을 당했고요. 최근에 2천만 유로를 제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거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건 디마르지오 피셜이고요. 그래서 테오는 AT 마드리드로 이적이 어느 정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소식인데요. 이제 드디어
오피셜이 떴죠. 그리고 6년 계약을 받았고 등번호는 12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놀드가 리버풀에선 66번을 달았지만 이제 라리가 규정상 1군 스쿼드에서는 이제 1번부터 25번 사이로 번호를 달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놀드의 상징과 같은 66번은 달지 못할 것 같고 12번을 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멘에 대한 소식이 오늘은 간단하게 있었는데 뭐 메뉴 소식도 있었고 여러 클럽들이랑 갑자기 링크가 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폴리 잔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콘테와 접촉을 하고 한번 나폴리에서 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스널 소속이었던 누누 타바레스는 알힐랄이 강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적료는 4천만 유로로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스널 언급을 한 이유는 지금 아스널이 판매할 당시에 셀론 조항을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 4천만 유로로 이적할 시에 아스널이 40% 이적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조항을 달아놨죠, 아스널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 진첸코 소식인데요. AC 밀란이 아직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테오 에르난데스가 AT 마드리드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첸코를 영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13일 이적 시장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별로 소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피셜 같은 게 많이 떴고요. 그리고 일단 요케레스랑 셰슈코는 이적 시장 5개월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두 선수 모두 바이아웃 조항보다 더 싼 이적료로 영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빅클럽들이.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소속된 클럽들도 더 많은 이적료를 원하다 보니까 바이아웃 아니면 안 팔아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적료 협상으로 인해서 낮은 이적료로 영입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두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되는 이적료를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적 시장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